いらっしゃいませ。 커피가 식기 전에, 피가 식기 전에 일본 따끈따끈 일본 신작이고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되고 바로 2차 판권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4,500원에 현재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4,500원을 내가 여기다 돈을 내야 되냐라고 여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원래는 연극이 원작입니다. 그러다가 동명의 연극을 소설화시키고 또 그것이 영화로도 나온 겁니다. 치카하라 아유코라는 감독이 했고요. 영화는 별로 그렇게 저희가 없어졌고 드라마 중에 저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라는 드라마 일드가 있어요. 요거를 감독하셨거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나카타니 미키라는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봤던 거예요. 나름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말감에서 소개를 한 바가 있으니 이 드라마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아말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주연으로는 아리무라 카즈미, 나치익은 배우죠. 영화오독이 사랑한 배우 아리무라 카즈미. 과거에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라는 영화를 영화오독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오사카 대학교에서 국문과 공부할 때 얘기를 그때 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안 좋아. 근데 전혀 그 배우인지 몰랐어요. 볼따기가 똑같잖아요. 볼따기가 안 똑같은가요? 근데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다르네요. 그거 봤어요? 아니요, 지금 사진 보니까. 불량소녀?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그때 없었나? 네. 미국에 있었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로 요시다 요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불량소녀 너를 사랑해에서 주연 배우인 아리무라 카즈미의 엄마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야구에 미친 남편과 남편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딸내미를 이렇게 보듬고 사는 엄마 역할로 나왔던 여기에도 또 같이 출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시다 유리코라는 배우이자 성우. 이분은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해서 이모 나왔던 이모님으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가 보게 된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니까. 특히 그 아리무라 카즈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 현재 스코어에서 일본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홍백과 합전의 사회를 맡을 정도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외모로만 봐서는 약간 아이돌 출신인가 싶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정통 연기자 출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설정은 현대 일본이고요. 현대 일본에 있는 한 카페가 배경입니다. 그 카페에는 도시 전설이 있는데 카페의 특정 좌석에 앉으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도시 전설이 있어요. 아리무라 카즈미가 카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대대로 이 카즈미 집안의 여자가 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거가 어떤 집안의 전통이에요. 카페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여성이 내린 커피를 그 자리에서 마셔야만, 그 특정 테이블에서 마셔야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신비로운 힘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페를 이 카즈미와 그 친척 오빠와 둘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는 맨날 맨날 찾아오는 죽돌이 손님 몇 명이 있어요. 마츠모토 와카나,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죠. 네. 남자 사람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어요. 남자 사람 친구가 여행 가방을 이따만한 걸 들고 와서 나 이제 미국으로 발령 나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여자도 그 말을 막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일본 남자들은 초식남이라서 함부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여자는 답답한데 말하라고도 못하고 서로 도조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남자는 결국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안 봤어요? 아니 리액션은 잘해줘도.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후회를 하죠. 네. 말이라도 물어볼 걸 뭐였는지 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너 할 말이 뭐였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손님
아쿠시마루 히로코 이 배우가 연기하는 손님이 있는데요. 이 중년의 여성입니다. 맨날 이 카페에서 죽을 쳐요. 죽을 치면서 그 시간여행하는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여행 테이블에는 자리가 잘 안 나죠. 왜냐하면 항상 어떤 아줌마가 죽치고 앉아있어요. 그 아줌마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만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카페의 룰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벌써 몇 달째 긴 시간 동안 기회를 못 잡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녁 때가 되면 웬 아저씨가 와서 이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갈까요? 하고 데리고 갑니다. 고독한 미식가 씨. 고독한 미식가. 등장인물에서 빠뜨렸네요. 우리 고독한 미식가 마츠시케 유타카. 엄청 늙었죠? 미식가님이 살을 하나도 안 쪘는데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샜을 줄이야. 그분이 항상 와서 데려가는데 이 히로코 중년의 여성은 사연이 뭐냐면 편지를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남편한테 전해줘야 돼요. 어떤 사연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항상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 히로코라는 분은 치매를 앓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맨날 데리러 오는 고독한 미식가 분이 남편이에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올 때마다 동네 사람 만나는 것처럼 아줌마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로코가 이 아줌마가 치매 증상이 조금 평소보다도 더 심해진 날 밤에 이 카페에 어떤 좀 사죄를 하러 아침에 좀 낮에 아줌마가 좀 사고를 쳐서 사죄를 하러 카페에 들르게 되죠. 그때 종업원 이 주인공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저 아줌마가 과거로 가려는 이유는 어떤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더라 라면서 그 편지가 뭘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 아주머니가 편지를 썼었을 당시 과연 이 편지를 왜 쓴 건지를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떠냐 의도를 라는 권유로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 요시다 요. 이 요시다 요는 이 주변에서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맨날 이 카페에 와서 수다 떠는 게 어떤 소일거리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자기 가게에 영업하러 가는 거죠. 이 요시다 요에게는 맨날 찾아오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찾아올 때마다 친동생인데 동생이 찾아올 때마다 요시다 요는 동생을 피해요. 왜냐하면 동생이 자꾸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인 여관을 이어받아서 함께 운영하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겨워서 피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온 이유도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게 싫어서 떠나온 상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요시다 요를 맨날 찾아오던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다 요는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가 죽돌이 손님 3명이 있고요. 이 3명의 시간여행의 사연 그리고 또 한 명 그 맨날 그 시간여행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 아줌마 손님 이시다 유리코입니다. 이분은 사실 유령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자리를 비켜라 어쩌라 말을 못하는 거죠. 유령이기 때문에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또 어떤 물리적인 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유리코는 왜 유령이 돼서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맨날 똑같은 책을 보는 영원한 고통 혹은 영원한 휴식에 있게 되었는지 그 한 가지 또 사연이 있고요. 요런 4가지 에피소드가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약쟁이?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 이게 전혀 내용을 모르고 봐서 과거로 돌아간다 어쩐다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또 첫 번째 에피소드까지도 그렇구나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날 너무너무 울었어. 진짜 엉엉 울면서 막 자존심이 상해.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저 미식가 아저씨의 저 새카만 이빨을 보면서 내가 울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번째부터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해서 그 갖가지 사연들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만든 것 같고 약간 첫 번째를 일부러 식상한 거를 살짝 해가지고 두 번째를 더 고조시킨 게 아닐까. 첫 번째 사연이 미국으로 출장 가는 남자 사람 친구, 그 커플의 이야기. 두 번째는 치매 걸린 아줌마와 그 남편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언니 동생.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막 오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참 잘 썼다 싶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잘 처음에 이제 그 극본이라고 해야 되나? 각본을 잘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까지 딱 이렇게 뭔가 아기가 맞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설정이라서 말이 안 돼도 좀 이해가 될 법한데 좀 아기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해서 주인공의 감정도 해소시키고 구성을 참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시간여행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룰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되고, 또, 이 카페 여주인이 내린 커피 마셔야만 과거로 갈 수 있고, 또, 과거로 가면 그 커피를 들고 가는데, 이 커피가 다 식기 전에 이 커피를 다 마셔야만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커피가 식은 이후에도 이걸 다 못 마시면, 영원한 그 시간의 벽 사이에 갇히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줌마가 그래서 유령이 돼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이제부터 가지만, 그 유령이 여주인공의 엄마인데, 여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엄마 왜 그때 커피를 식기 전에 못 마신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여주인공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내린 커피를 자기가 마셔서는 안 되고 이 집안의 여자는 자기 혼자 뿐이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뭐 기발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럴싸하게 해결이 됐죠. 네. 그런 게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엔딩 크레딧까지 보고 나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되게 귀엽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안 넣어서 처음부터 막 구구절절 넣었으면 약간 촌스러워질 법도 한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좀 보너스 장면처럼 넣어줘서 성룡 훨씬 더 영화처럼 귀여워졌어요. 영화가 참 귀엽게 마무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이거를 반씩 나눠가지고 밤에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제목이 커피가 식기 전에고 포스터가 뭔가 뭐 카모메 식당처럼 그렇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전혀 진짜 모르고 봤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집사람 언급하지 말래? 응? 집사람이랑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네. 아내랑 같이 보다가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동거인이랑 같이 보다가 모시는 분이랑 같이 집주인이랑 같이 보다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냥 좀 분위기가 좀 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예쁜 여자분이 나오시고 한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기대했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이 주인공도 그렇고 요시다 요도 그렇고 목소리가 약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저음으로 다들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주인공은 계속 생기 없는 연기를 하죠. 그래서 좀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시간 여행하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그 엄마? 유령이 라는 거를 유령이라는 게 좀 그 영화에서 드러나고 그 유령이 화장실에 일어나서 갈 때마다 깔리는 음악도 약간 음침한 그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영화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되게 귀여운 여자아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발랄하게 또 흘러가기도 하고 엔딩 크레딧에 그래서 다 보고 나서는 참 좋았고 재밌는 영화였구나. 분위기도 참 묘하고 신기한 영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뭔가 설정을 억지로 한 것 같은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뭐죠? 하나는 그 고독한 미식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시간 여행을 할 필요가 있었나. 왜냐면 편지를 계속 아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 편지 가만히. 뜯어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여행 이중으로 하잖아요. 누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얘를 보내주고 하는데 왜 미래에서 와서 얘를 보내주지? 그냥 미래에서 바로 과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를 타줘서 네. 엄마가 바로 직접 가면 되는데. 그쵸. 근데 네. 거기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딸한테 보내가지고 과거에 자기한테 보내서 터미네이터성이죠. 과거에 보내면은 그러면은 미래 엄마는 안 모르잖아. 가보게 되잖아요. 모르잖아, 엄마는. 왜냐면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 시절에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때 해소시켜야 되는 감정 아니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은 미래 엄마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안고 사는 건가요? 미래 엄마 기억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좀, 미래가 바뀌진 않는다 그랬는데, 여튼 그 사람이 그때 그런 경험을 얻게 됐잖아요. 미래에서 온 딸내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얻게 돼서 딸 이름도 그렇게 짓잖아요. 이게 무한 루프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말이 안 맞긴 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 마무리 해놨으면 판타지 지금 그쵸. 이 정도 마무리했으면. 왜냐면 그 시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갔다 왔으면은 가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에서 만났어요. 가서 그러면 어제 만났어. 그러면 어제로 요 사이에는 어제부터 계속 오늘까지 못 봐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쪽에서 봤을 때, 거기서 보내서 이렇게 와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영화 오독에서 예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시간여행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패러독스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이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하면 되잖아요. 한번 갔다 오고 또 커피 따라가지고 또 갔다 오고 갈 때마다 엄마 보고 싶으면 갔다 오면 되는 건데 따라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딸내미 크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다가 옛날 엄마 보고 싶어 하면은 또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엔 갔다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한 거였잖아요. 딸내미한테 처음 부탁해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잉? 막 이렇게 가르쳐줘서 처음 한 거잖아요. 막 박자 맞추고 막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몇 번 갔다 왔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잘했어. 그래, 이제 그럼 나도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참 볼만하고 이게 낫습니까? 반쪽의 이야기가 낫습니까? 이게 훨씬 낫지. 이게 훨씬 낫다고요? 어쩌다가 반쪽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유치해요, 그거. 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는 면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유치한 부분을 되게 유치하게 잘 만들었어. 네. 제일 이 유치한 부분이 그 고독한 미식가 그 에피소드는 사람을 2번 울려요. 시간여행을 가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기 와이프를 만나서 그 편지를 무슨 심정으로 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막 운단 말이야. 다이저브요. 호텔이 다이저브요. 막 울어. 그 다음에 현재로 와서 또 울어. 지금의 치매 걸린 와이프를 보면서 또 막 울어. 그거 2번 울려. 같은 걸로. 이거는 좀 과했다. 1절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보면서 같이 울면서, 에이, 자존심 상해.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촌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포스터에, 당신은 이 영화를 보면 4번 울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해놨다라고 작정하고 울리려고 이거 만든 영화인데, 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영화 중에 제일 진짜 많이 울은 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게 막 돌려보면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기획 영화거든요. 울리기 위해 만든. 작정하고 만든.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볼 때는 또 모르게 잘 이렇게 봐지더라고. 반쪽의 이야기는 안 그랬는데. 알게. 이 영화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들 나오니까 재밌게 보고, 또,
일본 애들 그런 거 잘해, 참. 하여튼, 재밌게 잘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말하는 게, 역지사지 같아요, 사실은. 역지사지 해보고, 현재 나의 태도를 바꿔서 미래를 바꿔라, 미래의 길을.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시간여행을 하더라도, 과거에 가서 뭘 어떻게 한들, 현재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는다를 전제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돌아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역지사지에서 저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줄이야. 고독한 뮤지컬 아저씨가 와서 와이프가 이 편지를 쓴 심정, 무슨 심정으로 이걸 썼는지 듣더니 이런 맛을 낼 줄이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줄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뭐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걸 헤아린다고 해서 지금 뭐가 바뀌진 않잖아요. 앞날의 일을, 지금 내 태도를 바꿔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앞날을 바꿔라.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단순히 과거를 갔다 와도 현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설정을 시간여행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여행은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있었던 일을 내가 한번 돌아보고 현재의 나의 태도를 바꿔서 미래를 바꾼다. 그래서 소소한 에피소드로 약간의 판타지를 섞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배우들을 활용해서 잘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볼만합니다. 이 과거로 갔던 사람들이 다 과거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겪으면서 뭘 깨닫냐면 전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요. 뭐 처음에 남자친구 사람이 떠난 여자애는 얘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고 현재에 와서 자기가 먼저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둘이 잘 되죠. 그리고 치매 부인 아저씨도 와이프가 치매 걸리기 전에 내가 치매 걸린 이후에는 남편이 나를 보살피면서 병간을 하느라고 거의 간병인이 될 텐데 그런 부부 생활은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 여자를 지금 그냥 간병인으로서 이 여자 그냥 막 보살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해 있었구나. 다시 부부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거라든지, 뭐, 누나는 내 동생이 나랑 뭘 하고 싶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제일 후회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나 이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이거 물어보겠구만, 생각은 했지만. 제일 후회스러운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후회스러운 게,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학교를 가려면은, 우리 집 뒤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오면 지름길이야. 그래서 그 뒷문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저 고양이가 이렇게 서서 앞발로 이렇게 서 나를 보고도 피하지도 않는 거야. 똑바로 쳐다만 보고 왜 안 도망가지? 가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누가 올무 같은 걸로 꽉 조여서 거의 막 척추만 간신히 올 정도로 이걸 조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무섭잖아. 갔어. 학교에 뛰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 때 거기 이렇게 완전 없더라고. 교회에서 치웠겠지. 죽었겠지. 그리고 그게 아직도 후회가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여튼 후회가 돼. 그래서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동물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바뀐 거야. 과거를 내가 갔다 오신 거예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가 바뀐 거라고 이 사람아. 그렇구나. 그런 맥락에서 아까 있었던 그 개목줄 대목줄 논쟁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색감이 굉장히 그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주인공은 행석과 하늘색, 파란색 앞치마를 입고 있고 뭐 벽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때 어떤 사진이 가득한 벽이 등장하는데 그 벽의 색깔 사진들이 뭐 빨간색 어떤 때는 뭐 초록색 그리고 기차도 뭐 빨간색 기차가 오거나 하는 식의 그 색감을 굉장히 강조해서 쓴단 말이에요. 등산할 때 설산을 등산할 때도 초록색 등산복과 파란색 등산복 뭐 이렇게 입고 하고 사진에서 그 RGB로 색깔 내잖아요. 레드, G, 그린, 그레이
레드, 그린, 블루. 사진의 3색, RGB에다가 빛의 3원색 중에 하나 빠진 옐로우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라는 어떤, 과거 하면 우리 추억하면 생각하는 게 사진이잖아요. 시간여행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그 사진의 3가지 색깔 요소, 옐로우까지 섞어서 계속 그 화면에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여행이 아니라 과거로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어떤 성찰?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런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그 남자 주인공은 여기서 그래서 사진을 하잖아요. 사진 동아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에서 아이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각자 성찰의 시간을 갖자. 교훈을 얻었습니다. 끝! 추천할 만합니까? 4,500원의 가치가 있어요? 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거기서 질문 하나 하면은, 과거로 가서 치매 걸린 아줌마를 만난, 부인을 만난 이 고독한 미식가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부인이 눈치채죠. 당신 미래에서 왔지. 도신전사를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눈치를 채요. 남편이 말하는 게 이상하고 자기한테 나 알아보겠어? 나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미래에서 왔구나. 그리고 아줌마는 그때 당시는 아직 남편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기억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와서 남편이 막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미래에서 왔나 봐? 라면서 하고 물어봐요. 나 얼만큼 잃어버려? 당신이 온 그 시대에? 물어보는데 남편이 다이조부 혼자 다이조부 하면서 막 울어. 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그 고독한 미식가처럼 아무것도 안 잊어버린다. 당신 멀쩡하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울면서 다 잊어버린다고 다 잊어버려. 6개월 내에 다 잊어버려. 나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뭐 자기가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획을 세워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전에 했던 영화가 나와 친구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에서 이 주인공이 죽어가는 소녀 레이첼을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그 영화 제작을 중단하는 시기가 뭐냐면 학생들을 다 인터뷰하는데 You can do it을 계속 말해. 넌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다 그 말만 하는 게 판에 박힌 듯이. 그것까지 촬영해놓고 얘네들이 영화 촬영을 접어요. 또 환멸을 느끼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 유캔도잇 하는 애들은 그냥 뭐 친구들이 할 말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판에 박혀서 물론 진심이긴 하겠지만 입에 발린 말. 근데 뭐 이 사람은 사실 결과를 다 알잖아요. 여기는 응원의 메시지인 거고 여기는 결과 다 알고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현재의 비수를 꼭 그렇게 박아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본인도 자기 병이 있고 이걸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면 아마 1년 있다가 잊어버릴 것도 6개월 내에 잊어버릴걸요? 충격받아서? 네, 희망을 없애버리면 결국 그거네. 미래에서 온 자기가 아내를 망가뜨리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가면 그러니까 과거로 여러 번 가면 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대비가 안 됐으니까 감정적으로 뭐 울면서 이렇게 미래는 가면 다시 가서 하루 더 일찍 가든지 10분 더 일찍 가든지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가가지고 편하게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네 요새. 내 간병이 날 때는 근데 내도 다 잊어먹고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했는데 얘기도 한번 어떤 나가서 얘기도 한번 해주고 어떤 나가서 괜찮아. 그렇게 해보니까 또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또 한 10분 아니죠. 그 말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면에서 사람이 충격받는 거 보면 뭐 재밌습니까? 그럼 그 과거로 가서 없잖아요. 과거로 가서 내가 그 사람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안 죽는 거야 그럼? 돌아오는 거죠. 그 루프 그 이상한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브루스 리스 나왔던 거. 루퍼. 네, 루퍼에서 우리가 이 타임 루프물에 대한 시간 여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영화 어떻게 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치매 확률이 몇 프로다 그리고 언제 치매 걸린다 거의 뭐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래요? 저는 그러면 그 시기 때쯤에 안락사 예약 같은 거 하면 저도 편하지 않을까요? 영화 보면서 지금
저기 집주인 모시는 뭐라 해야 되나 모시는 분이랑 같이 막 모시는 분이 그거 보고 우는 거예요. 아침에 고독한 미식가가 막 나는 이제 나도 슬프지만 분위기 자야 좀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저렇게 되면은 그냥 나 안락 시켜줘 이랬더니 뭐 화를 내면서 욕정을 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요? 화가 많으시네. 화를 내면서 왜 화내는 거예요? 맨날 화냈대. 화를 내면서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락사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될 바에야 그냥 죽고 싶어.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죽을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알 수 있다면 알겠느냐 그 시점을. 알겠느냐. 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안 알려줍니까? 뭐를요? 이 부인한테는 왜 안 알려주냐고. 괜찮다고 안 잊어버린다고 뻥치냐고 왜. 이 사람은 안 원한다. 알려줘야지. 만약에 내 마음이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입을 했을 아니 근데 그 여자도 자기가 결국엔 치매가 돼가지고 많이 잊어버릴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알고는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거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네. 검사하는 거지. 근데 그 검사 결과가 당신은 멀쩡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저도 알고 싶을 것 같은데 검사에서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게 되시면 네. 저도 이제 안락사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1년 후에 안락사 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혹시나 신약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그 연구 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아. 연구 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서 몇 월 며칠로 안락사 일정을 잡아놨어. 네. 나 아주 멀쩡한데 막 약 넣고 나 멀쩡한데 아유 치매 뭐라고 그래서 막 의사가 아유 발광하는 거 봐라 이거 치매 확실하면 막 약을 막 넣어 나 멀쩡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1년 후에 1년 후에 하는 걸로 결과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시네요. 제가 아니 그 사람이 존엄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나는 반감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기억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사는 거는 존엄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족이 있으셔가지고 나머지 가족이 네가 변해도 좋으니 나는 닥치라고 그러겠어요. 내 삶인데. 난 내 옆에 있어라 막 그러면 닥쳐. 아, 그거는 뭐 아니지.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사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와이프분도 무슨 소리 하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랬겠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저기 똥치라고 하면 얼마나 또 화를 내겠지 그 상황에. 똥쟁이만 싸라고. 그러면 또 화를 내가 하루 종일 네 똥만 치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인간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나는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옆에 무조건 있는 게 좋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무슨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냥 덮어놓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안락사 약을 주입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너 이전에 나한테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지 그냥 덮어놓은 거다. 아름답게 포장을 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다. 못 붙는다 재수. 그냥 화를 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말을 하는구나 하고 화를 낸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내용은 그렇게 안 됐어요. 듣고. 그렇죠.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데시벨이 좀 올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살다 보니 그랬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안주인 아니면 좀 아니에요. 이 부분만 딱 삭제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볼만하고요. 일본 여행 요즘 못 가게 생겼잖아요. 앞으로 뭐 요원하죠. 언제 갈 수 있을지. 몇 년 보십니까? 각자들 코로나 8월 15일 보셨죠? 그런 식으로 안 먹자. 8월 15일 보셨는데 다 틀린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좀 길게 잡아야겠다. 2023년 봅니다. 2023년이면 23년에 일본 갈 수 있다. 일본이 폐망하든지 아니면 뭐 사이가 좋아지든지.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좀 요즘 영화가 잘 안 돼요. 한때 세계 영화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뭐 영화 1위가 박스오피스 1위가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이 다 차지하고 있거나 기생충 한번 차지했더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례적인 거고 막 김전일 막 이런 거 1위하고 있고 바람의 검신 실사판 이런 거 막
요즘에요? 그게 막 1위 하고 막 휩쓸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재개봉 하잖아요. 극장이 다 안 되니까. 아니, 요즘이 아니라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그런 문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조직이 돼서 이 영화에 대한 입김을 계속 발휘하는데, 그래서 어떤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화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개입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예쁜 여배우 쓰고, 이런 데서 키스씬 하면 뭐 이런 게,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겠죠. 투자자들의 입김이. 일본이 그게 아주 심각하게 있고, 그래서 영화 기획안을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아예 기획안 단계에서부터 잘리니까 뭐가 자꾸 기획안이 살아남냐면 드라마에서 성공한 거. 드라마 이거 성공한 거, 이거 인기 사람들 많았으니까 요거를 확장판에서 극장판으로 하나 내자.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도 마동석 나온 영화로 해서 하나 그런 거 나왔죠. 드라마, 영화로. 그래요? 만들어서 나온 거 작년에 나왔었어요. 일본에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전차남도 뭐 극장판도 있고 TV판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실사. 그러니까 검증된 거야. 이건 본다 이거야. 만들면 그 원 드라마나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들이 나의 쿠사나기 소자는 영화에서 어떻게 실사는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막 와서 보고 막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영화들만 기획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예전에 존경받던 일본 영화계의 그 분위기랑 지금 많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오랜만에 그 원작 TV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연극에서, 연극은 아직 그래도 예술 정신이 살아있는 그냥 주목받았던 작품이 영화화됐다. 그래서 좀 일부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촌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죠. 네. 그런 영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벤트는 뭐 언제까지 이런 거? 언제까지? 우리 이벤트는 6월 말까지. 그렇게 길게 주는 거 아무도 안 달까봐. 6월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18일날 우리 또 그렇지. 녹음하고 그렇게 해야 한 3명 달지 않을까요? 6월 말일까지 오늘 뭐 여러 차례 수정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경찰관 입회 하에 네.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재난지원금 10,000원씩 와. 파티와 제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게시판에 남겨야 돼요. 딴 데 남기시면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세요. 왜 듣고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아 비판 하셔가지고 달아주시면 재난지원금 나갑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コーヒーが冷めないうちに